태어나고자 하는 새는 하나의 세상을 깨트려야 한다. 알은 새의 세상이다. 여러분들의 알은 무엇입니까?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박사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일부 역사에서 3장 중동사, 이슬람교 등장 이후 중동 패권의 역사를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 등장 이후 중동 패권의 역사. 아랍 패권 시대는 3단계로 전개되었다.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와 우마이야 왕조 시대, 아바스 왕조 시대다. 정통 칼리프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632년에 세상을 떠난 뒤 4명의 칼리프가 마호메트의 대리인으로서 차례대로 이슬람 공동체를 다스렸던 시기를 말한다. 마호메트가 죽은 뒤 이슬람 공동체는 유력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마호메트의 친구이자 장인인 아부 바크르를 일대 칼리프로 세웠다. 아부 바크르는 비잔틴 제국과 사산 왕조가 장기간의 전쟁으로 약체화된 틈을 노려 지하드를 조직해 이라크 남부와 시리아를 원정했다. 그러나 칼리프로 선출되었을 때 이미 연로했던 아부 바크르는 재위 2년 만에 숨을 거두었고 크라이시족의 아디 가문 출신인 우마르가 2대 칼리프로 선출되었다. 우마르는 636년에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사산 왕조로부터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빼앗았다. 이어진 나하반드 전투에서도 사산 왕조에 큰 타격을 입혔다. 3대 칼리프로는 거상인 우마이야 가문의 우스만이 선출됐다. 우스만은 마호메트의 딸 로카야와 결혼했다가 로카야가 죽자 다시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맞았다. 이슬람 공동체는 우스만이 칼리프로 있을 때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서부까지 북쪽으로는 카프카스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정복했다. 그러나 우스만은 정복 갈등을 따른 수입 증가와 그에 따른 분배 갈등으로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 4대 칼리프로는 마호메트의 딸 파티마와 결혼한 마호메트의 사위이자 사촌 동생인 알리가 선출되었다. 알리는 그의 칼리프 선출을 반대하는 우마이야 가문 출신의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의 반란을 진압한 뒤 무아위야의 평화협상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여기에 불만을 품은 병사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다. 알리가 죽은 뒤 알리의 장남인 하산이 칼리프에 오르자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도 칼리프를 지칭하고 나섰다. 그리고 무아위야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비잔틴 제국의 행정기구를 계승해 독자적으로 우마이야 왕조를 개창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나선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이끈 군대는 무아위야 군에 의해 전멸당하고 말았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유래.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된 이후 알리 분파에서는 칼리프는 마호메트와 혈연이 닿는 하심 가문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죽고 난 뒤부터는 아예 하심 가문 이외의 칼리프에 대해서는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세우는 정통 후계자를 칼리프와 구별해 이맘이라 부르기로 하고 1대 이맘을 마호메트의 사위이자 사촌 동생인 알리, 2대를 알리의 장남인 하산, 3대를 알리의 차남인 후세인으로 정했다. 이때부터 알리 가문만을 정통 후계자로 인정하는 이슬람 분파를 알리 분파라는 의미의 시아 알리라고 하고 통상 시아파로 호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로 이어지는 칼리프를 지지하는 이슬람들을 마호메트의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수니파로 호칭하게 됐다. 우마이야 왕조 시대. 한편 알리 분파의 3대 이맘인 후세인이 죽은 뒤에는 이슬람 공동체의 주도권이 우마이야 왕조로 넘어갔다. 우마이야 왕조는 지배 영역을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와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까지 확장시켰다. 그리고 정복자인 아랍인에게는 연금 지급과 면세 특권을 부여하고 비아랍인에게는 토지세인 하라즈 등을 부과해 농업 수확물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그러나 비아랍인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과 대정복 활동의 종료로 인한 아랍 병사들의 수입 감소는 제국의 반체제 운동과 함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우마이야 가문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마호메트의 숙부인 아바스의 자손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749년에 아바스 가문의 아부 알 아바스를 초대 칼리프로 하는 아바스 왕조가 설립되었고 이듬해인 750년에는 이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렸다. 500년 이상 지속될 아바스 왕조의 등장이었다.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에 의해 설립된 정권이었으나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수니파로 돌아섰다.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시조인 앙리 4세가 개신교 세력인 위그노에 의해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정권 안정을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한 것과 같은 경우다. 아바스 왕조 시대. 아바스 왕조는 직전 우마이야 왕조 때 대정복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터라 영토 확장보다는 주로 상업과 문화 진흥에 힘쓰는 경향을 보였다.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에 대한 연금 지급과 면세 특권, 관직 독점 등을 폐지하고 비이슬람인에 대해서만 인두세인 지지야를 징수해 이슬람교도의 평등을 시도함으로써 아랍인의 제국이 아닌 이슬람 제국을 실현했으며 나아가 조로아스터교를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페르시아 사산 왕조의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개방적인 세계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아바스 왕조는 산업혁명 이전 세계 최대 도시이자 신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인구 150만 명의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문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스와 중국, 인도 문명이 바로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무대인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흐르면서 유라시아 규모의 대상업권을 형성한 것이다. 특히 아라비안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8에서 9세기에는 아랍어의 국제화와 함께 상품, 종교, 학문, 제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동서 간 교류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흔히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확보했던 몽골을 세계 제국의 시발로 보지만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실질적,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문화 차원에서의 세계 제국의 시초는 사실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였던 셈이다. 또 정치적, 지리적 차원에서의 세계 최초의 제국인 몽골이 두 대륙에 걸친 광대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아바스 왕조의 국가 시스템 유산, 이슬람 상인들이 앞서 구축해놓은 글로벌 상업 네트워크에 크게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역사와 중동 역사의 충돌. 유럽 역사의 큰 전환점은 중동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과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간의 페르시아 전쟁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중흥을 가져왔고 알렉산더 대왕의 중동 원정은 헬레니즘이라는 동서양의 문화 융합을 낳았다. 또한 중동의 파르티아 제국의 존재는
로마 트라이아누스의 도전과 로마 제국 최대 판도라는 영광을 낳았고, 역으로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도전은 사산 왕조라는 중동의 맞수를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올렸다. 한편 732년에 이슬람과의 우마이야 왕조와 기독교권의 프랑크 왕국 간의 투르푸아티의 전투가 벌어지고, 뒤이어 이슬람권의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자 이번에는 기독교권인 유럽에서 어떻게 응전한 것일까를 두고 세계사가 긴장하고 주시했다. 창시된 지 100여 년 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차지하고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유럽의 중심까지 넘보는 이슬람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로마 교회가 내세운 묘책은 바로 로마 황제의 부활이었다.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막아낸 카를로스 마르텔의 손자인 프랑크의 왕 카를로스를 무력의 차원에서 교황인 서로마 황제로 세웠던 것이다. 이 제도는 962년에 동프랑크 오토 1세의 신성 로마 황제 대관으로 이어지고 1804년에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다. 유럽에서 실질적인 단 한 명의 진정한 황제가 등장한 마당에 형식뿐인 황제가 설 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슬람 세력 분열이 불러온 투르크 패권 시대. 아바스 왕조의 영광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아바스 왕조 역시 어느 시대 어느 제국도 피해갈 수 없었던 분열과 갈등, 쇠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우마이야 왕조를 누르고 아바스 왕조가 들어선 이후 이슬람 세계는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먼저 우마이야 왕조의 아부드 알 라흐만이라는 인물이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르로 도망쳐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다. 909년에는 시아파 중 과격한 이스마일파가 마흐디가 스스로 마호메트의 딸 파티마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파티마 왕조를 세웠다. 이후 파티마 왕조는 그 세력을 이집트, 시리아, 시칠리아에까지 확장해 나갔다. 932년에는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의 후손이면서 시아파인 알리가 두 동생 하산, 아흐마드와 함께 이란 남서부와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부하이 왕조를 세웠다. 이들 중 아흐마드는 945년에 투르크계 용병 맘루크들에게서 정치적 위협을 받고 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도운 일을 계기로 아바스 왕조의 군사령관인 대아미르 지위에 올라 실권을 쥐기도 했다. 그러나 부하이 왕조는 10세기 때부터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해 11세기 들어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 셀주크 투르크 시대. 투르크 패권 시대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셀주크 투르크 시대와 오스만 투르크 시대, 그리고 둘 사이에 있었던 몽골 지배 시대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었던 투르크족의 중동 진출은 사실 투르크의 공격적 확장이라기보다 아바스 왕조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무 정신이 약해지는 제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바스 왕조가 투르크인을 군사 노예인 맘루크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11세기 초에 셀주크 투르크가 이란 북동부에 왕조를 세우자 아바스 왕조는 셀주크 투르크의 지도자에게 아바스 왕조 칼리프의 보호자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술탄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서로마가 용병 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아바스 왕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힘의 축이 무력을 쥔 투르크인의 손으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 제국의 형식상의 주인으로 전락하고 투르크인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렇게 세력이 약화된 아바스 왕조는 결국 1258년 칭기스칸의 손자 홀라구가 이끄는 몽골 제국의 바그다드 공격 때 500년 팍스 이슬라미카, 이슬람의 평화 역사의 문을 닫게 되었다. 한편 11세기에 이스파한을 수도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지역, 소아시아로 영토를 확대해 나가던 셀주크 투르크는 1071년에 비잔틴 제국과 충돌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성지 예루살렘을 확보하기 위해 17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이슬람 세력 원정에 나섰던 십자군 전쟁의 방아쇠가 되는 만지케르트 전투다. 그러나 셀주크 투르크는 융성이 빨랐던 만큼
쇠약도 빨랐다. 왕위 계승과 재산 상속 등의 혼란으로 11세기 후반부터 쇠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칭기스칸의 등장과 몽골 지배 시대. 1206년에 몽골의 패자가 된 칭기스칸은 1220년에 셀주크 투르크의 맘루크가 세운 호라즘 왕조를 무너뜨리고 1258년에는 마침내 아바스 왕조마저 무너뜨렸다. 1259년에 몽골 제국의 4대 칸 몽케의 동생 훌라구가 이슬람 지역에 일한국을 세운 이후부터는 비록 250여 년 동안뿐이었지만 이슬람의 중심이 이집트로 옮겨갔다. 훌라그에 의해 바그다드가 함락되었을 때 아바스 가문의 두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가 술탄 바이바르스 1세에 의해 칼리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몽골의 중동 지배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바로 일한국, 티무르 왕조, 그리고 인도로 거점을 옮긴 무굴 제국이었다. 그리고 무굴 제국과 같은 시기에 이란에서 일어난 사파비 왕조가 있었다. 일한국은 1335년에 훌라구의 직계가 끊기면서 권력투쟁이 일어나 창업 후 채 100년이 지나지 않은 1353년에 멸망했다. 그 후에 세워진 티무르 왕조는 투르크화, 이슬람화된 몽골인 티무르가 재건한 몽골 제국이었다. 티무르 왕조는 한때 일한국 시대의 오고타이 한국과 차가타이 한국의 영토까지 차지하고 중동 역사 최초로 인도 델리까지 공격해 들어가기도 했지만 중심 세력인 서투르키스탄과 이란이 분열된 이후 세력이 약해지다가 결국 투르크계 우즈베크인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티무르 왕조가 멸망한 후 마지막 황제 바부르는 인도로 건너가 무굴 제국을 세웠다. 무굴 제국은 3대 황제 악바르 때 힌두 교도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펴므로써 남으로는 데칸 고원 가까이까지, 북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6대 황제 아우랑 제부 때는 남단 일부를 제외한 인도 전체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우랑 제부 황제의 배타적인 종교 정책이 힌두 교도의 이반을 초래함에 따라 무굴 제국은 점차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런 혼란을 틈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 결국 1858년에 인도의 주인이 무굴 제국에서 영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티무르 왕조 다음으로 중동 이란 지역에 들어선 왕조는 시아파 7대 이맘의 자손을 자처하는 이스마일이 건국한 사파비 왕조였다. 사파비 왕조란 이란 지역을 통합해 술탄이라는 칭호를 폐지하고 샤라는 왕 칭호를 사용했으며 12이만파라는 시아파를 국교화하고 종교 법학자 아야툴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색깔을 번영을 누렸지만 1722년과 173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됐다. 오스만 투르크 시대. 오스만 투르크는 몽골 지배체제가 끝난 후 오스만 1세가 소아시아에 건국한 왕조였다. 오스만 투르크 왕조는 대를 이어가며 최대 영토를 이라크, 소아시아, 초생딸 지역, 아라비아 반도의 양안, 북아프리카, 동유럽까지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7대 술탄 메메트 2세 때인 1453년에는 비잔틴의 천년 고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으며 9대 술탄인 셀림 1세는 이란, 아랍, 이집트를 정복하고 1517년에 이집트 아바스 왕조로부터 칼리프 지위를 되찾아 술탄과 칼리프를 겸하게 되었다. 또 10대 술탄인 슐레이만 1세는 1529년에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해 합스부르크 제국을 위기에 빠뜨렸고 1538년에 벌어진 프레베자 전투에서는 베네치아와 스페인을 연합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흑해와 지중해 지배권을 확보했다. 오스만 투르크 왕조는 인재 공급 시스템으로 발칸 반도의 기독교 소년들을 모아 교육을 시켜 제국의 관료와 병사로 활용하는
대부 시르메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스만 투르크 왕조 역시 16세기 말에 정복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세수의 감소, 관료들의 부정부패, 예니체리의 반란, 중세 이후 서양의 과학과 무기 발달 등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1683년에 시도한 2차 빈포위에 실패하고 1699년에 유럽 신생동맹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일은 유럽과의 경쟁에서 전세가 역전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오스만 투르크 왕조는 신성동맹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맺은 카를로 비츠 조약에 따라 헝가리를 오스트리아에, 우크라이나를 폴란드에 할양했고 1798년에는 오스만 위영인 이집트에 대한 나폴레옹의 침공을 이용했으며 1827년에는 그리스 독립을 허용하기도 했다. 급기야 1831년에는 오스만 세력의 한 축이었던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패함으로써 이 영향이 1833년에 이집트의 독립 허용으로 이어졌고 1841년에는 시리아와 아라비아 반도를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1877년부터 78년에 걸쳐 러시아를 상대로 치른 노토 전쟁에서의 패배는 러시아의 남하 허용과 함께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독립, 불가리아의 자치 인정, 오스트리아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의 해정권 이양 등 유럽 영토 대부분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오스만 투르크 왕조는 연이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으로 민족주의가 촉발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1839년에 마무드 2세에 의해 모든 신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서구와 근대화의 탄지마트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비이슬람 교도에 대한 이슬람 교도의 반발만 불러일으키며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신정국가 오스만 제국의 한계였다. 영토 상실, 전쟁 비용, 근대화 비용, 관료 부패와 궁정 사치 등은 결국 제국의 재정 및 외채 위기로 이어졌고 급기야 이자 지급 정지와 국가 재정에 대한 채권국 관리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심지어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1년에는 세수의 3분의 1을 채권관리국이 가져가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집트나 사파비 왕조 이후 1779년에 이란 지역에 들어선 카자르 왕조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들 역시 연이은 서구 열강과의 전쟁과 근대화 시도 실패로 재정의 악화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에게 재무 관리를 받는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발발한 1차 대전은 사실 유럽 열강이 600년간 기독교권을 위협해온 이슬람 신정국가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수순일 뿐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1차 대전에서 독일의 편을 들어 패전국이 됨으로써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영토가 해체되고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한정된 영토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워진 터키 공화국은 케말 파샤의 혁명으로 1922년에는 술탄 제도를, 1924년에는 칼리프 지위를 없앰으로써 신정국가로서의 무거운 옷을 벗어버렸으며 동시에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내려놓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붕괴에는 여러 원인이 작용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근대화의 실패였다. 유럽 기독교권이 15세기의 천년의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와 계몽시대를 거쳐 정치혁명, 산업혁명을 숨가쁘게 진행해오는 동안 오스만 제국은 이렇다 할 개혁도 혁명도 시도하지 않았다. 19세기에 들어서야 뒤늦게 개혁에 나섰지만 종교와 정치가 혼재되어 있고 한 사람의 생각만 존재하는 신정군주제 상황에서 개혁의 추동력인 거대한 국민 에너지, 국가 에너지를 제대로 뿜어낼 수 없었다. 세계 열강과 이슬람 세력 간의 충돌. 이렇게 투르크 패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1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중동 분할이 시작되었고 2차 대전 후에는 아랍 제국들의 독립과 1948년의 이스라엘 건국, 중동 석유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 간의 패권 다툼이 이어졌다. 1850년대의 석탄의 대체 에너지로서 등장한 석유의 부상은 산유국 중동에 있어 재앙이자 축복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검은 황금의 땅 중동을 차지하기 위해 1차 대전 중인 1916년에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을 맺었다. 3국 간의 중동 분할 협정이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오스만 제국의 투르크족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아랍인과 유대인을 제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바로 각각 아랍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독립국가 수립을 약속하는 후세인 맥마흔 협정과 벨푸어 선언을 연이어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삼국의 중동 분할 협정과 상호 모순적인 유대인과 아랍인 각각과의 독립국가 수립 약속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의 단초가 되고 말았다. 2차 대전 이후 중동은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 질서에서 미국과 소련의 냉정적 지배 질서로의 전환, 민족주의와 원리주의의 발흥, 이스라엘 건국에 따른 팔레스타인 문제의 대두,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 갈등 등 복잡하게 역사가 전개되었다. 그러다 1979년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통해 신정 국가로의 회귀를 선언하자 혁명의 파급을 차단하기 위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벌어졌고, 결국 이러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 점령 실패는 1991년에 소련 연방 붕괴라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 역시 이란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혁명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 이라크 전에서 적극적으로 이라크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 8년이라는 공방 끝에 정전으로 끝을 맺었다. 이후 이라크는 전쟁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쿠웨이트 침공에 나섰다. 그러자 페르시아 만안의 석유 이권을 가진 미국이 지금까지 같은 편이었던 이라크를 공격했다.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34개국 다국적군이 이라크 공격에 나섰던 42일간의 걸프전이었다. 이처럼 미국이 중동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펜타곤 공격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미국은 9.11 테러 세력인 알카에다와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탈레반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불과 한 달 만에 탈레반 정권은 무너졌고 알카에다의 리더인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 5월 2일에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으로 파키스탄에서 사망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한 이후 알카에다 조직은 오히려 더 거대한 모습으로 진화해 3년 뒤 세상에 그들의 존재를 알렸다. 2003년 알카에다의 이라크 하부 조직으로 출발한 ISIL,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는 2010년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 이집트를 거쳐 2011년에 시리아에 이르자 거점을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옮겼다. 이후 이 조직은 2013년에 벌어진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 세력으로 활동하다 2014년 초부터는 다른 반군 세력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4년 6월에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과 인근 유전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슬람 국가 설립을 세계에 선포했다. 일반적 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과격 이슬람 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등장이었다. 1차 대전 이전의 기독교대 이슬람 구도, 1차 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 지배, 2차 대전 후 석유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 20세기 후반 이후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불확실성의 구도, 그리고 2016년 현재는 극도의 비인륜과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인륜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이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슬람의 땅 중동에서 IS, 이슬람 국가? 왠지 약간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말은 기억에 남고 글은 가슴에 남고 행동은 몸에 남는다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신체에 어떤 누군가의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1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17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